저는 주거 공간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잘 수 있는 공간을 비즈니스 모델로 하고 있고요. 저도 사실은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결핍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집이 없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 고스플러스 창업을 할 때 전세 보증금을 빼서 창업 자금을 마련을 했고요. 그때부터 이제 회사 뒤에 라꾸라꾸를 하나 펼쳐놓고 1초 만에 출근을 하는 게 너무 좋다면서 네, 그렇게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되게 부끄러웠어요. 뭔가 내가 돈이 되게 없고 그런 상태에서 부모님도 도와주지 않고 주변에 도움 없이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게 되게 좀 부끄러울 때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제가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안경사로 살았고요. 그리고 충남 부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면서 저한테 로망은 서울에서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부모님도 보증금을 대줄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한테 선택지는 고시원이나 기숙사나 친척집 같은 곳들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고시원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보니까 저한테는 직주 근접이 되고, 친구들은 2시간씩 걸려서 출퇴근을 할 때 저는 5분 만에 퇴근을 해서 남는 시간에 학원도 가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저의 시간을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시원이라고 하는 곳이 조금 더 안전해지고 깨끗해지고 쾌적해질 수 있다면 나 같은 지방에 연고가 있는 사회초년생이나 돈이 없어도 잠깐 독립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좋은 주거에 대안이 될 수 있겠구나. 꼭 굳이 막 몇 억씩 되는 전세보증금이나 아파트를 가지 않아도 이 도시의 인프라를 누릴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창업을 하게 되었고요. 안경사로서 15년을 살면서 사람들이 이제 제가 고시원 사업을 한다 그러니까는 너가 진짜 드디어 미쳤구나,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심지어 이제 저희 부모님조차도 왜 그렇게 돈을 그냥 안전하게 벌 수 있는데 왜 모험을 하냐,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셨었는데, 어쨌든 저는 뭔가의 이끌림에 의해서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돈이 안 벌리고 회사에 잔고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투자 유치를 하게 되면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심사역들이 질문을 할 때 아유 잘하셨네요, 성공하실 거예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도대체 이 사업을 왜 하시는 거예요? 이거 돈 안 되잖아요. 돈을 어떻게 버실 거예요? 이거 별로일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질문들을 넘어서서 제가 그 논리를 펼칠 수가 있었어야 됐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한없이 작아지기만 했었거든요. 그때에 진짜 너무 울면서 뒤로 가기를 하고 싶은데 뒤로 가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주열 교수님을 찾아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그거였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부끄럽고 내 삶이 거지 같아서 그랬는데, 교수님을 제가 한 3번 정도 제발 만나봐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몇 시까지 장사까지 다 잡았어요. 근데 저한테 2번이나 펑크를 내셨어요. 한 번은 가는 길인데 강남에서 차가 잠겼다, 이런 말씀 하셨고, 한 번은 또 몸살이 너무 심하게 나서 이번에도 못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주변에 이주열 교수님이라는 분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분은 어떤 분이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 주변에 5년 전인데 아무도 이제 저한테 이 이주열 교수님에 대해서 아는 분이 없었어요. 심지어 서울벤처대학교 대학원 교수님도 잘 모르시는 그런 상태여가지고, 그분 좀 사기꾼 아니야? 이상한 분 아니야? 진짜 저한테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만나지 않는 게 답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꼭 직접 이분을 만나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교수님 마지막으로 제가 꼭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오늘 어디서 끝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성균관대에서 밤 10시에 끝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거기까지 제가 가가지고 이제 그때 만나서 교수님께 밤 12시까지 처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제 해주시는 말씀이 2가지였어요. 너가 정말 왜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셨고, 그 다음에 지금 제일 힘든 게 뭐냐, 내가 뭘 도와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투자 유치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내가 너 그거 힘든 거 도와주면 너는 뭐 할래? 그렇게 말씀하실래? 제가 가진 것도 없는데 뭐 해드릴 게 없잖아요. 근데 교수님께서 그때 너 그럼 내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청년 자기다움학교 16기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기업가 정신을 배웠어요. 근데 기업가 정신이
다른 게 아니라 저만의 조작적인 정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다 하지 말라고 하는 고시원 사업을 하는 이유도 이건 기업가 정신에서 시작된 나랑 같은 비슷한 주거에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의 그 힘든 점을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해서 잘 되면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사업을 하면 사회적으로 도움도 돼. 근데 나는 항상 주거의 문제에 나도 마음이 아픈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게 또 열심히 하면 돈이 돼? 그러면 이걸 더 열심히 하면 사회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득을 봐. 돈도 벌어. 그래서 이 모든 교집합이 맞는데 그러면 내가 이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섹터를 선택을 한 게 결코 우연이 아니었구나. 필연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이것은 나의 예비된 길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도 그때부터는 절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세상이 뭐라고 해도 저는 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게 될 수 있었고요. 지금은 고수플러스로 이제 독립생활이라고 하는 고시원의 방을 이렇게 찾아주는 그런 플랫폼과 그리고 이 먼슬리브라고 하는 오프라인의 공간을 직접 만드는 그런 브랜드로 고시원과 호스텔을 이렇게 확장을 하면서 이제 사업을 확장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앱은 너무나도 잘 이제 아실 것 같은데 사실 고시원 하면은 요즘에 어떻게 생긴지 사람들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저는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없는 곳을 이제 새벽 1시, 2시에도 문을 열어볼 수 있게 VR 룸투어로 다 공간을 찍어서 앱에서 쉽게 방을 보고 발품이나 시간이나 돈이 들지 않아도 집을 둘러볼 수 있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수압이나 이런 것들 집을 꼭 봐야 될 때 체크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 디지털 정보화를 시켜서 여기서 믿고 결제하고 계약까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에어비앤비를 성공시킨 그런 요인을 보면은 사람들이 가진 공간을 커머스화 시킨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주거 공간을 커머스화 시켰고 월세라고 하는 부분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켜서 저는 이 개념이 결국에는 주거를 구독하는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먼슬리브 독립생활을 저는 열심히 하기만 하면 이제 전 세계를 자유롭게 어디든 살아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투자자 미팅에서 정말 거절도 많이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멘탈이 단련된 것 같고요. 그리고 건물주와의 협상에서도 이건 저희 건물이 아니고요. 저희가 2층, 3층, 6층을 임차한 거예요. 근데 이런 공간들을 왜 쉽게 개발을 하지 못하냐면 이 건물의 주인들이 고시원이나 호스텔은 창문도 내야 되고 비상구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건물을 이제 커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고 예전에 이제 고시원이나 이런 것들 하면은 지저분한 사람들이 살 것이다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매물을 찾는 게 이제 쉽지가 않았었는데 저희가 뭐 1호부터 지금 5호까지 레퍼런스가 쌓이고 나니까 건물주랑 미팅을 할 때 브로셔를 보여드리거나 하면은 여기가 뭐 이런 거네요, 호텔 비슷한 것 같네요 하면서 이제 서용을 해주는 그런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마침 사회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워지면서 상가의 공실들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이 건물도 병원으로 전체 다 병원 건물 하면 이제 삐까번쩍 하잖아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가 병원이 경영이 힘들어지면서 나간 그런 곳들을 저희가 호스텔로 용도를 변경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곳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동산 계약 해보는 게 2번, 3번, 4번? 정도면은 되게 이제 자주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 한 달에 한 2-3번씩은 계속해서 이제 계약을 하고 나니까 이것도 노하우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주와 딜소싱하는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좀 더 발전이 되어 나가는 것 같고요. 지금 이 호스텔도 1호점이지만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겪고 있거든요. 근데 이 시행착오가 이제는 두렵지 않고 그 다음 넥스트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빨리빨리 모험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속도를 빠르게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이조희 교수님의 아내분이신데 제가 오영주 이사님을 모시고 나서 이런 그 먼슬리브 호스텔의 이 프렌치 스타일의 느낌을 갖추게 된 것이에요. 근데 기존에는 이제 정말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깔끔하고 심플하고 고급스럽게 하는 게 끝이었어요. 그 이상은 제가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고시원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시그니처 컬러를 레드로 잡아서 디자인을 하거나 이제 곳곳마다 뭐 마곡 같은 경우에는 그린으로 해서 좀 리프레시 할 수 있게끔 이제 디자인을 했고 가산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독립생활 플랫폼에서 20대 여성이 가장 결제가 많이 나오는 곳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빨간색 주방을 이제 채택을 해서 이 곳에서 보통 평균은 방 가격이 55만 원 정도 되는데 저희는 70만 원인데도 만실이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외국에 우리가 예쁜 카페나 이제 인스타에 많이 올라오는 그런 곳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런 분위기, 느낌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저희는 한 곳의 고시원이나 호스텔도 똑같은 느낌을 추구를 하진 않고요. 예를 들면은 아난티나 아만처럼 우리가 내가 부산 아난티에 갔더니 너무 좋았어. 남해 아난티는 어떨까 해가지고 거기는 또 새로운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곳. 그리고 해당 장소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찾는지 데이터를 저희는 읽을 수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들로 장소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성수동에도 2곳이 있고 지금 성수동에 굉장히 많은 건물주 분들이 저희한테 좀 문의를 주고 계세요.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렌트 주기에는 월세가 너무 비싼데 그래서 들어올 사람이 없는데 근데 이 공간이 버려지긴 너무 아까워. 근데 좀 내 건물에 스타벅스 같이 좀 삐까번쩍한 그런 브랜드가 들어왔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 건물주 분들께서 저희한테 이제 역으로 그러면은 월세를 얼마를 하면 좋겠는지 제안해줘. 이런 식으로 좀 제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는 을지로 사과점이 있고 3분 거리에 그 청계의 사과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 방배, 강서구청 이런 곳들 18군데를 현재 용도 변경을 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30군데를 오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제 3년, 4년 뒤에는 330개점을 오픈을 하면은 연간 거래액이 1,000억 정도 이상이 돼서 지금부터 또 이제 이주열 교수님께서 너네 M&A 누구한테 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사게 할지를 지금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딱 그 레퍼런스와 타겟팅을 해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이제 M&A나 엑싯을 또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독립생활 같은 경우에는 월 단위의 고객들이 주로 이용을 했지만 이제 먼슬리브가 오픈을 하면서 이런 먼슬리브는 에어비앤비, 호텔스닷컴, 부킹닷컴, 여기어때, 야놀자 모든 플랫폼에 다 올려서 판매를 할 거거든요. 그럼 사람들의 뇌리 속에는 하루 이틀 지금 서울에서 자야 되는데 호텔 모텔은 좀 가기 싫은데 어디 없을까 했을 때 야 먼슬리브 가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결국에는 고시원이나 호스텔이나 이런 업종에 분류가 되는 게 아니라 먼슬리브면 하루든 한 달이든 일상이든 여행이든 다 모두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먼슬리브 같은 경우에 마지막으로 호텔이나 모텔이나 오피스텔, 쉐어하우스, 원룸 이런 것들과 좀 비교를 많이 이제 당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런 곳들보다도 보증금이나 이런 것들 부담도 적고 2주나 한 달을 이용할 수도 있고 전입신고도 고시원들은 되고 그리고 이런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다른 에어비앤비나 야놀자 이런 플랫폼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없는 상태에서 창업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쉼없이 달려오고 있는데 이게 나다운 비즈니스를 하니까 새로운 에너지가 매일매일 채워지더라고요. 이주열 교수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이제 잘 오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주열 교수님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저희 회사에 또 함께 해주시는 오영주 이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 먼슬리브의 고스플러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